찍었어. 내가 찍었어. 응. 우리 집이 찍혔어. 바로 이거야. 응? 러시아의 전선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미사일이나 탱크가 아니라 스위치 때문이었어. 우크라이나와 스페이스X가 러시아 군대의 스타링크 접근을 성공적으로 차단해서 러시아군은 눈과 귀가 멀고 마비된 상태가 됐어. 공격 작전이 취소되고 지휘관들이 소통을 할 수 없으며 병사들이 구식 라디오를 사기 위해 기부를 요청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 이제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살펴보자. 아이러니하게도 스타링크는 러시아에서 이미 금지됐다. 제재로 러시아인들은 스타링크를 구매, 업데이트, 사용조차 못해. 그런데 러시아 군인들은 어떻게 처음에 스타링크를 썼을까? 그들은 우회의 방법을 찾았어. 러시아군은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제3국에서 스타링크 단말기를 구매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그들은 VPN을 사용해서 단말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고, 그런 다음 그 단말기를 러시아 본토가 아니라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했어. 기술적으로 그들은 러시아에서 스타링크를 사용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스타링크의 제한을 우회할 수 있었어. 그게 허점이었고 2년 동안 그 방법이 통했지. 그 2년 동안 러시아군은 스타링크에 완전히 의존하게 됐어. 지휘 통제, 부대 간 통신, 화력 조정, 드론 운용까지 모두 말이야. 이 모든 것이 미국 위성회사에 연결되어 있었어. 실질적인 대안이 없었지. 속도와 신뢰성 면에서 스타링크를 따라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러다 러시아가 욕심을 부렸고 너무 멀리 나아갔지. 알다시피 러시아는 전쟁 내내 스타링크로 통신했어. 우리가 인터넷, 메시지, 협력, 정보 공유에 쓰는 것처럼. 하지만 최근 몇 주간 그들은 다른 일을 시작했어. 그들은 스타링크 단말기를 장거리 공격 드론에 장착하기 시작했어. 그 드론들은 우크라이나의 아파트, 유치원, 쇼핑몰을 공격하고 있어. 스타링크는 더 이상 러시아가 싸우는 것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민간인에 대한 테러 공격을 안내하고 있었어.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어이없어지는 부분이야. 러시아는 실제로 일론 머스크에게 테러리스트들을 위해 스타링크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어. 그리고 이건 불과 2주 전에도 있었던 일이야. 한번 들어봐. 보고서의 주요 주제는 테러리스트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등 테러리스트들이 신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시의적절한 문제를 다룹니다. 문서에 따르면 ISIS와 같은 테러 조직들은 무인 항공기 (Unmanned Aerial Vehicle) 기술의 향상에 점점 더 많은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찰, 화물 운송 또는 공격 수행에 사용되는 드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이시스와 그 연계 조직이 스타링크를 포함한 상업용 위성통신 단말기를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기술 기업들이 운영되는 국가들이 선견 지명을 가지고 이러한 기술이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테러리스트의 손에 기술이 넘어간다고요? 그들은 우크라이나 접근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시스템 남용만 드러냈습니다. 러시아는 중요한 점을 잊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공영에 처했다고 해서 더 깊이 파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국방장관은 기회를 포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이 미하일로 페도로프입니다. 그는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 디지털 장관으로 2022년 스페이스X를 설득해 스타링크 단말기를 보냈습니다. 그 결정은 침공 첫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가 생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국방장관이 된 지 한 달 만에 그는 다시 스페이스X에 연락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단말기를 차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빠르게 반응하며 러시아의 스타링크 무단 사용 방지 조치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추가 조치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라고 공개적으로 답했습니다. 스타링크가 차단된 것은 러시아 군대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스페이스X는 실제로 어떻게 그 일을 해냈고 왜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걸까요? 지금 전 세계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란에서 러시아까지 매일같이 충격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엑스터의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솔직히 그들은 제 여행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해결해줬어요. 그들의 여행용 진공 키트는 제 짐을 압축해서 기내용 가방에 60% 더 많이 넣을 수 있게 해줍니다. 충전식 에어펌프로 짐 공간이 3배로 늘어서 위탁 수화물이 필요 없어요. 인터뷰 사이를 바쁘게 오갈 때 엑스타 월렛에는 모든 카드를 한 번에 펼쳐주는 빠른 액세스 버튼이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늦어서 공항 보안 검색대를 급하게 통과할 때도 허둥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파인더 카드, 정말 혁신적이에요. 저는 애플 파인드 마이 앱을 통해 지갑을 추적하고 최대 300피트 떨어진 곳에서도 79데시벨의 큰 소리로 벨을 울릴 수 있어요.
또는 전 세계 어디서든 정확한 위성항법 장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많은 일들을 조율하고 있을 때 지금은 지갑을 잃어버리는 건 선택지가 아니에요. 엑스터의 발렌타인데이 세일에서는 2월 25일까지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파트너 엑스터콤 /비즈니스 베이직스에서 코드 베이직을 사용하면 세일 가격에 추가로 20% 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한정된 기간 동안만 적용되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게다가 100일 환불 보장도 제공하니 사실상 전혀 위험이 없습니다. 실제로 잘 작동하는 장비에 진짜 가치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 조금 기술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스타링크를 차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문제가 됐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군도 스타링크를 못 쓰게 됩니다. 여기서 해결책이 정말 세련되게 나옵니다. 이제 스타링크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기술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터미널도 자동으로 스타링크 위성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신 인증되고 허가된 터미널만이 하늘에 있는 위성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허가를 내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정부일까요? 우크라이나 군용 터미널은 허가되어 있고 민간 터미널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됩니다. 곧 이들도 허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3국에서 구입해 전선으로 밀수된 러시아 터미널들은 제 생각엔 당분간 허가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들 중에는 스타링크 터미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터미널 정보를 제출하고 사용 목적을 설명할 웹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등록을 승인하면 스페이스X가 접속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아주 복잡하지는 않지만 효과적입니다. 러시아의 허점이 마침내 막혔고 그 영향은 러시아군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은 상황이 거의 위기 수준에 가깝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최전방 부대의 지휘와 통제가 사실상 마비되었고 돌격 작전도 중단되었습니다. 부대 지휘 체계가 며칠째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회사는 러시아 측의 위성통신 사용을 사실상 금지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허가를 받은 후 계속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텔레비전 분석가나 선정아들조차도 이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전화해야 해요. 어느 순간 그들의 관계가 틀어졌으니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차분하고 조용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 러시아인들만을 위해 스타링크를 끊지 말고 모두를 위해 완전히 종료해라. 팔란티어 그 사람에게 전화해 당신만의 전쟁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저는 보장 못합니다. 라고 묻는 거죠. 예를 들어 스타링크 생산 공장을 타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궤도에서 오르비트에서 타격을 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 우리 위성도 타버리겠지만 신경 안 써요. 만약 스타링크 위성 전체가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폭발로 손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어쨌다고요? 미국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개입할까요? 하지만 미국이 스타링크를 방어한다면 그건 미국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우리와 싸운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질문은 간단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보호 아래에서 러시아와 싸우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 싸우는 건가요? 그게 개인 자격이면 우리는 일론 머스크와 그의 모든 조직과도 맞설 수 있다는 말이죠. 팔란티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막대기를 치지 그 막대기를 쥐고 있는 손을 치지 않습니다. 동의해? 그거 이상하군? 동의하시죠? 이거 이상하잖아요. 지금 러시아에는 대안이 있습니다. 유선 인터넷, 와이파이 또는 라디오를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들은 스타링크의 속도와 신뢰성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스타링크가 2년 동안 적극적으로 배치된 이후 러시아는 거의 모든 것을 미국화 회사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지휘 통제, 통신, 화력 조정, 드론 데이터 모든 것이죠. 그리고 일부 분석가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전선 전쟁 기술에서 지금 2-3년 정도 뒤처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최전선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조차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인터넷 접속이 안 되니까 좀 지루해하고 있죠. 러시아 군인 중 한 명의 영상을 준비해서 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군 소식 다룰 때마다 일부 봇이 저희 영상의 싫어요를 눌러 알고리즘에 불이익을 줍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영상 보시죠. 하룻밤 사이에, 정말 하룻밤 만에 우리는 완전히 석기 시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업로드할 수 있을 때만 올릴 겁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요. 일론 머스크는 대담하게 그리고 완전히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본인 정보를 제대로 인증한 사람들만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2월 4일까지 자정까지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이제 5일이 되면서 자정 이후로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그는 거기에 없고 존재하지 않아요. 그는 연결을 시도하지만 고집스러운 신호가 완강하게 뚫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정확히 어떻게 쓰여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F. 인터넷이 전혀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3월 10일에 제대합니다. F. 오늘은 2월 5일입니다. 여기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우리는 저놈들 상대로 제대로 훈련도 못해요. 왜냐하면 젠장 신호가 없으니까요. 망할 연결. 우리는 젠장 통신도 없어. F. 그래서 미사일을 조정할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 망할 로켓도 없어. 사실 그가 틱톡에 올린 실제 메시지나 영상은 여러분이 본 것보다 훨씬 깁니다. 하지만 그의 핵심 분석은 간단했어요. 그는 스타링크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분노하며 서비스 종료만 기다립니다. 지금 많은 러시아인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초강대국이라면 왜 자기네 전쟁을 치르기 위해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한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은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토 장비 없이 나토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다고 합니다. 컵과 심리 상담을 위해 기부해주세요. 그들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무정의와 라디오 장비를 살 돈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 군대가 이 정도로 전락한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러시아는 자체 위성 인터넷 시스템이 없을까요? 러시아 텔레비전 분석가가 실제로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꽤 잘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 분야에서 기술적 위치를 지킬 것이며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대통령 말씀처럼 성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들은 우주로 시작했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주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적 위치는 어떤가요? 아니요. 저는 일반적으로 로켓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미국 분석가들도 로켓이 매우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주 개발은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약점이 있다고들 하죠. 대책으로 훨씬 저렴한 로켓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걸로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기술들이요. 이건 레이건 시절에도 고려됐던 부분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더 저렴하고 훨씬 저렴하죠. 제가 모르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많죠. 우리도 스타링크처럼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가 있나요? 스타링크와 같은 범위로 작동하는 원웹처럼요?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수천 개의 적외도 위성 군집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나요? 적외도 위성 군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준비가 되었나요? 예를 들어 외형상으로라도 소련에서 폐기했던 불안 셔틀을 연상시키는 옵션들을 시연할 수 있나요? 보잉이 계속 운항하고 있는 동안에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을 이미 완성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라고 하면 레프티 스타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일 거예요. 벼룩을 주면 우리가 부술 수는 있지만 질문은 다릅니다. 우리가 벼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벼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과 투자 문제입니다. 오랜 기간 80년대 후반 이후로 우리는 거의 우주 분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몇몇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로스코스모스 팀에 합류했습니다. 거기에는 뷰로라는 특정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걸 실현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간 기업가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보다는 코르쉐벨에서 뒷자리를 따뜻하게 하는 걸 더 선호한다면 가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